이제 셰프님께서 프렌치 디저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아, 이게 본의 아니게 디저트로 유명해졌죠. 예, 사실은. 한 10년 동안 요리 방송하면서 거의 디저트를 담당했으니까 네. 그런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프렌치 디저트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프렌치가 베이스이긴 한데 네. 이런저런 요소들을 섞기 때문에 정석 프렌치라고는 못하고 그냥 유러피안 디저트라고 아, 부르는 네네. 게 아, 있는데 유러피안 디저트. 예. 요새 한국에 특히 서울에 워낙 대단한 레스토랑과 맛있는 디저트 샵들이 생겼는데 아, 그렇군요. 그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정도가 생겼다고 치면은 모두가 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요소들을 많이 써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이 약과라든지 매작과 이런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들어온 디저트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클래식한 문장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아, 예. 한 100개 중에 10개라면 정말 많이 쳐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클래식한 디저트를 좋아하고 클래식한 클래식한 플레이버, 클래식한 맛을 좋아하죠. 브릴레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크렘 브룰레라든지 피낭시라든지 아니면 타르트라든지 예스러운 것들 좋아해요. 아, 타르트도 클래시컬한 이런 디저트에 들어가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타르트 전문점에 가시면 굉장히 모던하게 많이 풀어요. 아, 예. 재료도 그렇고 예. 모양도 그렇고 그 식감 자체는 재밌는 게 예. 같은 디저트여도 클래식하게 하는 경우와 현대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식감도 달라지고요. 아,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맛의 강도도 달라지고요. 강해지나요? 거의 점점 추세가 단맛이 줄어들고 있어요. 디저트가. 아무리 디저트여도. 아, 예. 제가 10년 전에 강의를 다닐 때만 해도 난 저 집 디저트가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라고 한 사람들을 예. 비우고 다녔거든요. 아, 디저트는 달아야 된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 트렌드화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유행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덜 된 디저트가 나와요. 맞아요.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디저트도 먹고 싶거든요. 나 같은 애들 때문인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기 설탕은 몸에 좋지 않다. 먹고는 싶은데 살찌는 거 싫은 거야. 네. 설탕은 살찐다, 설탕은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당도를 줄인다고 퀄리티가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족한 부분에 다른 게 향이라든지 아니면 신맛, 쓴맛, 가끔은 매운맛, 짠맛 이런 것들로 이제 점점 채워지는 거죠. 부족한 맛을 이제 메워주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더 그 다양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서울에 있는 100개 정도 되는 이런 레스토랑 또는 뭐 디저트 샵 같은 데를 얘기해 주셨는데 마트,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시판되고 있는 이런 양산품 중에서 이런 디저트는 양산품이요? 먹어볼 만한 것 같다라고 혹시 느끼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하면 뭐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각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양산이다 보니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매니아층이 있는 과자들이 예. 계속 이제 바이럴을 타면서 SNS에서 극찬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실제로 셰프가 만들어내는 것과는 퀄리티의 차이는 있고요. 그쪽은 보존성을 가장 중시하고 수익도 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포기해야 되는 부분을 정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맛있게 먹으려면 역시나 추억인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꿀호떡인가요? 설탕 들어있는 거.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거 팬에 구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가끔 빵집에서 파는 크림 샌드라고 하나요? 식빵 두 개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샌드 이렇게 눌러놓은 거 안에 땅콩 크림도 들어있고 뭐 잼도 들어있고 한 거 두 개 크리스피 제거시켜놓고 크랍땡에서 나오는 크림 샌드. 그건가요? 크랍인가요? 자, 그리고 이제 박준우 셰프님은 뭐 컨설팅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직접 이제 매장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사실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리 관련된 음식 비평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근데 이제 요리 관련된 글을 쓸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들 이런 점들이 들어가야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저도 이제 월간지나 주간지에 이제 그런 류의 글을 썼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제 10년 전만 해도 10년 중에 나이 되게 많은 거 맞나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업계 내에서도 은연중에 불편함을 표현하셨던 분들도 있었고요. 매체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몇몇 매체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미슐랭 가이드도 매체죠. 그리고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이닝 잡지도 있고요. 그쪽들에서는 어느 정도 그 세계가 형성이 됐는데 미국이나 프랑스만큼 모든 신문마다 담당 평론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오히려 포털에 있는 파워 블로거들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 맞아요. 네, 저는 이제 평론 쪽은 이제 이제는 하나도 안 쓰고요. 음식글을 쓰면은 저는 이제 뭐 유래나 역사, 그 다음에 사전적인 걸 접근을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 독자들한테 좀 더 많은 정보와 이해를 전달하는 그렇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그래야지 집중하시는 시청률도 많이 거예요. 들어오고 결국엔 돈 벌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동종업계에서 뭐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아, 그럼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네. 인도하는 게 네. 결국은 돈을 더 버는 길이다. 그럼 뭐 유튜버나 파워블로거나 뭐 이제 미슐랭 뭐 심사위원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만약에 방문을 한다 하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인플루언서 같아. 그런 어떤 감 같은 게 이렇게 오세요. 아유, 그 감도 필요 없어요. 인플루언서는요, 너무 대놓고 인플루언서여서. 사진을 찍어서 아, 그럼요. 아유, 보면 알아요, 그냥요? 제가 뭐 경험을 안 해봐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저기. 막 이따만한 마운드 들고 옵니까? 아, 그거는 저기 연예인 팬분들이 그렇게 다시는 거 같고. 말을 하나요? 난 인플루언서인데. 이러면서. 그렇죠. 거의 그런, 잠깐만요. 뭐라고 해야 되지? 블로거 문화가 처음 진행되던 시기에는 네. 별로 그렇게 서로도 잘 모르고 본인들은 이제 몰래 몰래 찍어간다고 하지만은 네. 뭐 이제 뭐 뻔하죠. 캐논, 니콘 뭐 이런 걸로 이제 DSLR입니까? 네, DSLR로 이렇게 찍어가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은 아, 저희가 블로그 하나 보다 했었는데 지금은 시대를 버틴 사람들과 아니면 뭐 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 네임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사람들은 뭐 서로 업계에서 알더라고요. 이미 교류들이 있었고 아, 예. 얘기 안 해도 알고요. 아마 조금 그런 쪽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옆에 있는 직원이 사장님, 셰프님, 뭐 누굽니다. 아, 오늘 봄날은 조아님 오셨습니다. 뭐 약간 그런 거죠. 치킨 사랑님 오셨습니다.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프랜치인데 치킨 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죠. 약간 거부감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시니컬하게 그럼 얘기하기도 좀 하고. 의식을 하시나요? 아니 똑같이 그냥 하시나요? 아무리 뭐 메뉴를 똑같이 내더라도 신경이 좀 쓰이나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좋아하는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저가 하던 4개 중에서 하나만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나머지 3개는 잘 안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분들도 약간 파벌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인플루언서들이 좋아하는 이 셰프들. 아. 이 인플루언서들이 좋아하는 이 셰프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기준이나 객관성 같은 거는 신문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처럼 뭔가 이런 원칙 같은 게 아니 사실 20년 전 신문 기자들도 비슷했어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호감도는 서로에 대한 호감도는 있는 그러네요. 것이니까요. 예. 아, 예. 예, 솔직히 저는 약간 그런 사람 보면은 저는 빠져요. 아. 예. 사랑에 빠지신다고요? 완전 빠지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셰프님 생각에 누군가 나의 식당을 열겠다라고 생각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어떤 느낌이 왔을 때라고 생각하세요? 시점은 언제든 올 수 있죠. 결과가 얘기해 주는 거죠. 언제든지. 지금도 열 수 있다. 아, 네. 아, 그럼요. 예. 네가 여는 걸 내가 어떻게 막겠냐 네, 이런 네, 거는. 네. 아니 근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어도 네. 가게 운영에 있어서 경험이 없다 보면은 리스크가 분명히 크고요. 이제는 모든 직군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설가, 변호사, 네. 요리사.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어느 정도의 능력과 실력을 만들어냈지만은 마케팅을 또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이 들어와도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회사를 경영해 나갈 것이냐. 네. 이 세 가지가 삼位일체를 이뤄야지 아, 네, 네. 버티는 거는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네. 완전 동감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딱 메뉴를 짜서 나만의 스토어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크신지 아니면 저 방송 활동을 하면서 그냥 요리를 쭉 이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큰지. 둘 다 그냥 안 커요. 역시 제가 아까 그랬죠 지난주에 시종일관 시니컬하고 염세적인 아, 네. 방송. 마음이 그럼 어디가 가 계신가요? 그럼? 마음은 언제나 통장 잔고에 가 있죠. 한 달에 월세를 얼마나 내야 되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평범한 물론 서울 시민 박준우. 아니 그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게 소중한 동시에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은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글도 쓰고 요리도 하고 방송도 하고 뭐 하는 거죠. 네,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네. 이런 저를 되게 싫어하는 업계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아니 왜냐면 부끄럽죠. 왜냐면 자기의 일에 대해서 그 긍지도 없고 저 자식은 뭐 다른 일 하다가 방송 타서 넘어왔는데 어디 가서 이런 사실 맞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20년 가까이 일을 해오면서 자기들 손에 마이크를 쥐어본 적이 없을 것인데 사람들이 자진해서 마이크를 쥐어주는 저놈은 어디 가서 맨날 저런 시니컬한 얘기만 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질문에 거짓말하는 게 그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저는 최대한 네, 오히려 제- 솔직하게. 그러면 다음 대답도 굉장히 시니컬한 대답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꿈과 희망을 품고 여쭤보자면 이제 방송, 그다음 요리 이걸 뭐 가게라고 칩시다. 그다음 이제 책 여러 가지 중에 뭔가 이제 좀 더 붙잡고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저는 세 개 다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태세전환, 탈룰라 아니 똑같은 맥락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포기할 수 있지만은 모든 걸 다 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생활에 대한 것이기 네. 때문에. 예. 그럼 왜냐면은 제가 지금 네. 월화수목금토일을 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이틀은 요리를 하고, 이틀은 글을 쓰고, 이틀은 방송을 하고, 하루 정도 쉬면 너무 완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두 개를 포기를 하면은 일주일 동안 이틀 일하는 거예요. 난파인데 그럼 안 되잖아요. 자, 그럼 하나씩 어떤 방송, 어떤 책, 어떤 가게를 하면 좋겠다. 방송은 최근에는 이제 말하는 것들을 이제 최근도 아니죠. 계속해서 섭외 네. 들어오는 것들이 약간 코멘트를 해줘야 되는 느낌의 방송을 많이 했어요. 얼핏 듣기로는 그 멘트 쓰기가 편하다.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올리브쇼 제가 참 좋아하던 네. 케이블 방송이 있었어요. 네네. CJ에서 만들던 레시피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레시피 방송을 하나만 하면은 레시피, 재밌겠다. 레시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주제에 맞춰서 그 주제만 최대한 살리면 되는 거니까 그 레시피는 정말 재밌거든요. 아, 제 예상과 다른 대답이네요. 뭐 어떤 왜냐면 제가 차이나 TV에 그 주유천하 봤거든요. 뭘- 돌아다니면서 계속 술 마셨잖아요. 멀어요. 중국까지 가야 되니까. 예. 멀어요. 본격 음주 방송 택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예술가적 본능을 발휘해서 그 답변은 아마 요리를 가게로 합니다. 넘어가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집을 하겠다. 네. 네. 가게는 그러면 예. 술이 베이스인. 술과 디저트 뭐 이런. 그거 좋네요. 예. 뭐 아주 작은 와인과 공간에서. 디저트라든지 위스키와 디저트라든지. 저희가 이제 와인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하니까 뭐 음식 조금, 디저트 조금, 뭐 와인 이렇게 하면 네.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후미진 동네 월세 싼 데를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책은 쓰신다면 어떤 책 쓰시고 싶어요? 책은 어렵죠. 책은 제일 경험이 없는 네.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출판사 한 곳이랑 에세이 플러스 레시피 북을 하고 이제 내년 봄에 나올 거긴 해요. 이거는 거의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에세이 버전인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너무 부족해서 아무튼 이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우리 나 김민정 대표님이 네. 에세이 계약도 해가지고 나올 거긴 한데 김민정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너는 되게 50년대 스타일의 글을 쓴다나? 좋게 생각을 합시다. 클래식하다는 의미 아닌가요? 네, 그런 거죠. 김현 평론가보다 더 이전의 스타일. 네. 뭐 더 약간 선배 그런 스타일. 식으로 그래서 이제 김민정 시인 말씀은 본인은 좋아한다 하지만 너희 스타일이 이렇다 뭐 이런 얘기 하셔요. 근데 이제 너무 자신이 없는 거죠. 약간 전문 문학이네요. TV 문학관 이런 데서 살아갈 거예요. 백투더퓨처를 네. 다시 1편을 이제 며칠 동안 나눠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그 영화의 배경, 1차 배경이 85년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55년으로 넘어가요. 네. 근데 뭐가 되게 낭만적이고 좀 되게 활기차고 뭐 되게 재밌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레트로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사랑의 아이콘이고. 사랑의 아이콘이 진짜. 예. 모든 변호는 이승우 변호사예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20대, 30대한테 어필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사람의 약한 부분을 최대한 변호해 주시는 역시 직업 잘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